안녕하세요. 새싹공작소의 문승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내가 당사자일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봤습니다. 제가 도입부에 이야기한 그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인 프레마랄 씨의 이야기를 도입부에 썼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오셨으니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프레마랄 씨를 바라본 시선 여전히 평범하지 않다고 썼습니다. 검은 피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편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 안 돼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분이 그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이제 아이랑 어머니가 같이 앉았는데 아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만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하기를 샤워를 잘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마랄 씨는 한국어가 되게 능숙하셨던 분인데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져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옆 칸으로 황급히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저는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 올해 2월에 프레마랄 씨의 고향인 스리랑카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어디 동물원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손가락질 하면서 코로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2019년 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3만 명에 다른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단일 민족을 이야기하던 과거와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한 예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자랑스럽게 여전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경기에서의 이 축구 경기 외에 또 다른 곳에서의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인종차별과의 싸움인데요. 한 팬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원숭이라고 조롱한 뒤에 개고기나 먹으라면서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영국 재판부는 사회나 스포츠 어디에서도 인종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이 팬에게 8주의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단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해외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이민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그런 교류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손흥민의 사례, 그리고 프레마랄 씨의 사례는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국민이 된다는 것, 그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사례는 2015년 지적장애 2급인 김모 양이 부모와 함께 대형 놀이공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를 눈치챈 담당 직원이 다가오더니 그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니까 기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양의 부모는 과거에도 놀이기구를 문제없이 탔다고 얘기했지만 직원은 규정을 이유로 탑승을 막았습니다. 김양의 부모님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놀이공원 측이 장애 아동과 부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러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시선은 여전히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정치인들의 말실수에서부터 그들의 방송 출연을 막는 사례라든지, 장애인을 산부인과에서 거부하는 사례, 아이 가진 장애인을,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바보 같은 캐릭터나 흑인 문장을 하고 있는 캐릭터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웃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친구와 농담처럼 병신 같은 이런 욕을
주저없이 주고받았던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장애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장애 추정 인구는 267만 명.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은 다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장애인일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순간 우리는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번 알아봤더니요. 1964년에서 미국의 민권법이라고 해서 제정이 되죠. 그래서 인종과 민족, 출신 국가, 소수 종교, 여성 차별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차별 금지 관련된 법들을 통합해서 2010년에 평등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도 2006년에 일반 평등 대우법을 통해서 인종과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 등의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해서 2008년에 상정되었으나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종교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금지를 논의하는 이유는 법적인 강제력이나 거창한 구호 때문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도 여기에도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람에 대한 정말 약간의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똘레랑스라는 개념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똘레랑스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리고 신념을 가진 사람의 입장과 권리를 용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나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죠.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거두려면 먼저 나와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